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 CS 개론 문제풀이를 진행할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CS 개론 파트는 가장 먼저 접하게 되시는 문제 파트이기도 합니다. CS 개론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6개 챕터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고 직접 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발췌하여 그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고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관리라는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대기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얘기한 대기관리에 대한 원칙은 총 8가지입니다. 8가지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심은 대기 시간을 더 길게 느껴지게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면 번호표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의 근심을 줄일 수 있는 또는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느낌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2번, 집단으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내용은 잘 보시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집단으로 기다리는 시간보다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3번,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맞습니다. 4번, 서비스가 같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릴 것이다. 내가 이 제품 또는 서비스가 나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려 할 겁니다. 5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무료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아주 저희가 수월하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인 워딩의 상태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기관리에 이어서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 평가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절대로 상대방 또는 고객은 서비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평가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드린 인풋과 노력과 시간, 돈들과 나온 아웃풋, 제가 서비스 현장 와서 받게 된 그 아웃풋을 비교하는데 옆 사람과 내가 받은 성과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의 기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3번, 모든 의사결정 시 고객을 고려해야만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서비스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4번, 고객 개별 니즈에 적응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5번, 고객 개별 니즈에 적응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일선 직원이나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일선 직원과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고객과 현장에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될 겁니다. 평가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다음 중 솔로몬과 구투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솔로몬과 구투만이라는 사람은 서비스 접점, 저희가 알고 있는 MOT라고 하는 관점을 정의한 학자들로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던 학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1번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건 이분들이 정의한 내용에 딱 알맞은 내용입니다. 2번 서비스 접점의 목적은 정보 교환에 있다. 너무 당연합니다. 고객과 직원은 마주보고 있으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호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을 찾아가면 커뮤니스라는 말이고 커뮤니스가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고객과 직원이 커뮤니케이션 합니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건 정보 교환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3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원격 접점, 전화 접점, 대면 접점, 접점의 세 가지 상황마다 전부 다 접점에 제공되는 스타일은 다 달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돼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서비스 현장에 와서 직원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부분은 직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직원으로부터 또는 이 기업으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함일 겁니다. 그러면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돼야 된다. 맞는 설명일 겁니다. 5번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을 중심으로 단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워딩상 뭐가 잘못됐냐면 단일 관계가 아닙니다.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관점처럼 고객과 직원은 접점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서로 간에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이런데 단일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양자 관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5번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아까 보셨던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에서 이게 CS 리더스 가장 중요한 첫째 파트에 있던 내용이고 이번엔 파트가 달라집니다. 고객 만족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해 기업 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 환경이 변화했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터넷의 발달, 21세기 인간의 삶 자체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월드와이드 웹일 겁니다. 그럼 인터넷의 발달은 맞습니다. 2번, 시장의 성숙화,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국제화 및 개방화, 얘도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셔도 국제화 및 개방화, 글로벌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 욕구 및 가치의 변화, 얘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잘 보시면 1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시장의 성숙화, 국제화 및 개방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나머지 세 가지가 전부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는 위의 문제에서 얘기한 기업 환경의 변화가 맞습니다. 그러면 4번, 소비자 욕구 및 가치의 변화는 그럼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흔히 저희가 소비자 행태 변화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 보기 중에 1번, 2번, 3번, 5번은 1번에 있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전부 가능해진 기업 환경의 변화로 보시면 되고 4번 소비자 욕구 및 가치의 변화는 소비자 행태의 변화의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될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면 보기 어려운 거, 기업 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게 뭡니까? 소비자 욕구 및 가치의 변화라고 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이걸 TCS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혁신 요소 중 내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을 그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 보면 내부 핵심 역량 강화라는 얘기는 우리 기업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1번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입니다. 바깥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게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또한 저희가 로고가 됐던 여러 가지 색상이 됐던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바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3번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과연 바깥쪽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얘가 문제에서 얘기한 내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네 번째,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 또한 바깥으로 보여줘야만 할 겁니다. 고객 관리. 고객 관리도 잘 보시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렌트하고 있는 제품군들을 잘 보시게 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가정으로 방문을 할 때마다 고객 관리 카드라는 걸 제품 바깥쪽에 표시하게 될 겁니다. 고객 관리 또한 바깥쪽으로 보여지게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당하는 내용은 3번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 중 의사 결정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지불할 의사는 없지만 1차 고객에게 일정 부분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제공자로부터 직접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으로 1차 소비자를 의미한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고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번, 최종 소비자 또는 2차 소비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간접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3번, 기업의 주주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표현 내부 고객일 겁니다. 4번,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지만 1차 고객이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 유형을 말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비용을 내는 측면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지만 구입하지 않지만 1차 고객이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 유형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사 결정 고객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5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소비자보호단체, 기자, 평론가,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을 의견 선도 고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지목한 의사 결정 고객이 누굽니까? 라고 본다면 4번 설명이 맞는 내용일 겁니다. 고객을 분류하는 문제일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짧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그 고객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 관점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풀이의 대비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CRM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고요. 분류 중 협업 CRM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것 무엇입니까?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 문제 유형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놓고 이 중에 해당하는 관련된 가장 모든 것을 다 찾아낸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전체적인 개념과 더불어 이 개념에 대한 구별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아주 종합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고객관계관리의 분류라고 얘기가 된다면 첫 번째 분석 CRM, 두 번째 운영 CRM, 세 번째 협업 CRM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석 CRM이라고 하는 측면은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측면을 갖고 언급하고 있고, 고객과 접하는 모든 접점 채널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분석 CRM입니다. 이 파트에 대한 건 목적은 시장 점유율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분석 CRM. 두 번째, 운영 CRM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라는 곳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자동화로 인한 효율, 운영비 절감 또는 운영비 절감, 인건비 절감에 대한 측면이 가장 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운영 CRM입니다. 그럼 문제에 제시된 마지막 협업 CRM은 그럼 어떤 것이겠는가? 협업 CRM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코워크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협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관점이다 보니 여기 밑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느냐면 라에 있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거에 반대되는 내용일 겁니다. 결국 협업 CRM은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채널의 통합,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자동화 제공, 얘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백오피스, 그 다음에 말을 먼저 볼까요? 프론트 오피스, 백오피스와 프론트 오피스, 눈에 보이는 서비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부과되는 서비스를 명칭하고 있는 두 가지 워딩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이 나오게 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전부 다 운영 CRM으로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라에 있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의 탐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위의 문제에서 제시한 협업 CRM과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가와 나와 라가 실제로 문제에서 제시한 협업 CRM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CRM 문제는 언제 보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CS 개론을 시험 대비를 하실 경우에도, 시험 준비를 하실 때도 CRM, 고객관계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만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평생가치 CLV를 올리기 위한 활동 중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LV, 고객 평생가치입니다. 고객 관계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아래에 보시면 핸드폰 구매 시 핸드폰 매장에서 가장 유리하고 저렴한 조건은 아니지만 핸드폰 보험, 케이스 보호 필름 등 핸드폰 연관 제품까지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무엇에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핸드폰 사러 간 핸드폰 매장에서 보험, 케이스, 보호 필름 등 핸드폰 연관 제품까지 구매하게 되는, 연관 제품까지 구매하게 되는 저 워딩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알고 있는 접목이라고 하는 워딩이 반영되고 있는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를 답으로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관된 제품 또는 접목, 이런 관점이 나오면 크로스셀링, 업그레이드,
향상된 제품을 구매하는 이렇게 나오면 추가 판매, 업셀링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문제의 답과 가장 가깝게 연관지어질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문제풀이의 프로세스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유형과 관련해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이란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이며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속성이 강한 인간관계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 보기에서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서로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른 사람,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속성이라고 두 가지 키워드만 보시게 되더라도 바로 종적 관계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면 문제 보기 중에 횡적 관계는 어떻게 나올까요?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유사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자발적이며 이런 관점에 대한 워딩들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횡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손쉽게 특정 부분의 키워드만 갖고 아래쪽에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의사소통 채널의 종류 중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의 충실도라고 하는 측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의사소통합니다 라는 관점일 겁니다. 흔히 저희가 대면 상황을 가장 충실성이 높다라고 일컫고 있고 대면 상황이 아닌 것들 중에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회사의 게시판이라든가 공지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장 대면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비대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의 채널의 종류 중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가 되면 대면 상황일 겁니다. 대면 상황은 보시는 문제 중에 5번 면대면 회의가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가장 그러면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가장 낮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이 중에 어떤 걸까요? 저 두 번째 있는 공지라는 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의 3단계 중 거래 후 서비스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의 3단계는 거래 전, 거래 시, 거래 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 비퍼 서비스, 온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로 나눠집니다. 온 서비스는 알고 계시는 MOT, 고객과 마주치고 있는 접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애프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제품의 대체성, 저건 무엇일까요? 저건 온 서비스가 될 겁니다. 쉽게 해서 고객과 직원이 지금 마주보고 있다는 상황일 겁니다. 두 번째, 주문의 편리성, 얘도 똑같이 온 서비스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재고 품질의 수준이라고 나옵니다. 재고 품질의 수준이라고 하는 측면은 지금 현재 고객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라는 관점입니다. 얘도 온 서비스일 겁니다. 시스템의 유연성, 얘 또한 고객과 직원이 마주보고 있는 온 서비스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전부 다 거래 후가 아니라 거래 시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 고객 클레임,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애프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라는 건 실제 거래 시에 온 MOT 상황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난 다음 이걸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 불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의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측면은 서번트라고 하는 측면은 봉사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서번트 리더십의 형태로 갖고 있는 조직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CS 리더스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이라는 곳도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봉사라는 관점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1번,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사람은 조직 구성원이다. 맞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관점이죠. 조직 구성원에게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봉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3번,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내부 고객으로 인식해야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서비스 기업에서 고객 만족 경영, 서비스 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지배성에 대한 강한 욕구는 리더가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아닌 저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물어보면 5번 카리스마 리더십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CS 개론에 대한 총 6개 파트에 대한 문제의 파트별 비중을 나눠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문제의 출제 경향과 문제풀이하는 방법론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